의원님께는 이 부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무인기 네. 관련해서 이 민간인 무인기가 북한 침투 과정에서 이 정보사 그리고 대통령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근데 정보사가 관여가 됐다. 근데 어디까지 관여가 된 건지 이 부분 그리고 네. 이 무인기를 직접 보낸 사람도 민간인 오 씨고 그리고 오모 대령이라고 또 하죠. 네. 또 오 대령이고 성은 같지만 네, 그렇죠. 뭐 친인척 관계는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 모 씨가 무인기를 네. 북한에 보낸 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처음에는 침입차원에서 한 걸로 접근이 됐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겠습니까? 그 배후에 대통령실과 또 정보사가 관여돼 있다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수사로 밝혀야 된다고 봐요. 오모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그 보낼 때 오모 씨는 정보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보사 자체 언론사를 만들었잖아요. NK 모니터라든가 그렇죠. 그 정보사가 지원했다는 게 정보사가 지원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이 또 무인기까지 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북한에 20-30회나 보냈다고 하잖아요. 오모 씨가 이렇게 북한에 하려면은 군의 어떤 지원, 정보사나 어떤 전문기관의 지원 없이 네. 또 대통령실의 뒷배 없이는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내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여기 오 씨가 3명 나오는데 네.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오중령이에요. 네, 오중령. 안보실에 있는 HID 출신 오중령이 네. 있고요. 오대령은 HID 출신의 정보사 지금 기반 정보사. 체계과장이고 네. 그다음 민간인 오 씨. 네, 다 맞습니다. 대통령실 또는 HID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 전에부터 문제 제기했던 것이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23년 6월경에 HID 부대를 방문해요. 네. 그런데 보면은 그때 HID 요원 오중령 안보실에 있는 오중령이 거기를 안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HID 부대장이 오대령이에요. 지금은 기반체계과장으로 갔지만 네. 그때도 이미 HID를 이용을 해서 뭔가 북파 공작을 하든 내란을 위한 어떤 여건 조성을 하지 않았나 심히 의심스럽고요. 거기에다 이제 무인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퍼즐이 사실은 저는 내란 특검에서 계속 조사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내란 특검은 불행 요원의 일이라고 정보 고도의 비밀을 요구되는 일이라고 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박정훈 장군 됐잖아요. 네. 해병대 이제 조사본부장 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경 합동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내란 차원으로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법이 좀 개정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란 외환은 군에서 대부분은 조사본부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내란 외환은 방첩사에서 하게 돼 있어요. 방첩사는 내란의 주 핵심 부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본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29일 날 본회의에서 꼭 통과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빨리 이것을 내란 외환죄로 수사가 할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오 씨 그리고 오중령 안보실에 그리고 네. 정보사의 오대령 이렇게 3명이나 나오기 때문에 네. 좀 헷갈리는데 사실 정보사라는 게 사실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정보사는 취재 대상이 아니고 아예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렇죠. 사실 외부에 드러나는 곳이 아닌데 오히려 뭐 차라리 방첩사까지는 뭐 이제 기자들이 접촉을 하더라도 정보사는 절대 드러나는 곳이 아닌데 지금 정보사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정보사는 사실 제가 군에서 39년 가까이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네. 정보사는 사실은 되게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고도의 비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HIG 부대 같은 데는 업무 관련 연관성이 없는 사람은 장군에도 못 들어가요. 저도 몇 분 가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거든. 그럴 정도로 비밀 부대예요. 그런 비밀 부대인데 거기에 이번에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또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전혀 군과 관련 없는 안보실 1차장이 거기 또 HID 부대에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또 HID 요원을 출신을 안보실에다가 써서 TF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김건희 직보 라인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심지어 이제 이 무인기 관련해서는 김건희 라인이다 이런 의혹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김건희 라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보사랑 교류하고 또 이런 보고 체계도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연결된 것이 또 김건희 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건희와 김태효 사실 내란에서 이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두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무인기를 통해서 또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사실 청문회 때 계속 네. 문제 제기했던 분야가 이 분야예요. 안보실에 비밀 TF를 구성했고 4-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국정원 요원들하고 HID 출신 오모 중령까지 포함이 됐고 이것은 실제 안보실장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네. 김태호를 거쳐서 대통령과 김건희의 직보 라인으로 지금 운용을 했다는 게 그때 거의 밝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가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안보실장이 거기 만들 당시는 조태용 안보실장이었는데 이 실체를 아느냐 알긴 아는데 자기는 보고를 거의 안 받았다 하고 그다음 신원식 안보실장 갔을 때 이 비밀 TF가 당신이 보고 받았냐니까 업무 보고 때 한 번 받고 그다음에는 자기는 안 받고 대통령 직보 라인으로 알고 있다. 거기 그리고 김태호 1차장한테는 자기는 자주는 못 받았는데 가끔 보고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보 라인에 어떤 비밀 조직이 있었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러한 조직들이 다 내란과 관련해서 사전에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뭐 그런 일을 했지 않나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요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풀 분야가 많은데 네. 이게 지금 또 한편으로는 종합특검에서 그리고 또 공조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네. 박정훈 준장이 이끌고 있는 조사팀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종합특검이 2차 종합특검이 빨리 구성이 돼서 해야 되고요. 지금은 한계가 있는 것이 내란 외화는 방첩사에서 하기 때문에 박정훈 준장이 하고 있는 조사본부는 네. 그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로 수사하는가 하면은 항공안전법을 위배했다. 무인기를 보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무인기 민간인 오 씨가 보낸 무인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군사시설 촬영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법 위배 이 두 가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란으로 학대를 조사를 그렇죠.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법을 개정이 완성이 돼서 박정훈 준장이 이끌고 있는 조사본부에서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수사가 가능한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민간인 오 씨가 뭐 형사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내란과 관련이 돼 있고 또 이제 12.3 내란 직전에 발생한 몽골 공작 의혹에도 지금 관여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 몽골 공작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몽골 공작도 12.3 내란이 일어나기 10일 전에 그 주 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다가 2명이 몽골에 억류가 됐어요. 중령 1명, 소령 1명, 정보사 출신 소속의 2명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내란의 어떤 북한의 어떤 전쟁 유발, 전쟁 유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한 거죠. 사실 그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서 15,000명 보냈잖아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 해서 제가 우크라이나에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파병 보내면 김용현을 탄핵하겠다라고 10월 30일 날 발표하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못 보낸 거예요. 네. 김용현이 내란 준비했는데 탄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다시 몽골을 통해서 이런 전면전이나 또는 국지전을 유발하기 위한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도 정보사가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수사가 이 분야도 대략적인 그냥 조사만 이루어졌지 제대로 된 수사가 못 이루어졌다고 봐요. 네. 여기도 이제 정보사가 관련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보사. 다 철저히 2차 종합 특검에서는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정보사 이 100여 단이라고 이제 막 네. 구체화돼서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이 100여 단이 지금 주 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다가 억류된 그 공작 지금 했던 그 휴민트 네. 관련해서 100여 단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 부대 소속이라고까지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 또 100여 단 요게 오대령이 관리하던 네. 부대인가요? 백여단에는 장군이 있고 네. 장군이 지휘하고 그 밑에 이제 오대령은 아마 과장을 했을 거예요. 네. 기반 조선 과장인가 뭐 해서 한 그 여건을 만드는 네. 과장이죠. 요 부대는 이제 사람을 투입을 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부대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좀 간첩처럼 활동을 해서 불행요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이나 또는 저런 데에 가서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또는 중국 사람을 통해서 하던 북한 정보를 빼내는 역할. 그러니까 그런 공작이 전문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전문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대에서 이번에 오 씨가 접근해서 한국에 무슨 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무슨 언론사를 만들고 한국 내에서 무인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은 엄정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네. 이 정보사 관련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외부에 공개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백부대가 이런 데 관여가 돼 있어서 지금 하는데 사실 이 부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대원들은 불행요원들은 네. 사실 목숨을 걸고 네. 저 해외에 나가서 또 저 공작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번에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윤석열, 노상원, 뭐 김용현 이런 세력들이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핵심 부대들이 지금 내란에 연루가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부대 없애야 된다 막 이런 목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대는 대단히 중요한 부대 중에 한 부대이고 또 부대원들이 대다수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국가안보하고 직결된 진짜 네. 기밀사항인데 지금 무인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어디까지 관련된 건지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연결을 끊지 못한 것인지 그런 것 12.3 때문에 내란 이후에도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내란 세력이 곳곳에 지금 포진이 돼 있어서 내란 척결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불은 꺼졌지만은 잔불들이 군 내에서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12.3 내란 이후에 내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진짜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내란에 대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 또 이 내란의 불씨가 살아나 있다가 바람 한 불 불면 또 주불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척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